오늘 뉴욕 한인회관 지키기 운동본부가 발족됐습니다. 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국민 선거의 신고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직도 등록 인원은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4년부터는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새로운 전차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뉴욕시가 서민아파트와 노인아파트 증설을 위해서 조닝 건축 규정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뉴욕에 이어 뉴저지주에서도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지키기 운동본부가 발족됐습니다. 오늘 오후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과 지역 직능단체 회장, 또 한인동포 30여 명이 모여 회관 지키기 운동본부를 출범하고 법적인 대응에 필요한 모금 활동도 전개했습니다. 정세진 기자입니다. 뉴욕 한인회관 지키기 운동본부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오후 플러싱 금강산에서 열린 한인동포 토론회. 뉴욕 한인회 역대 회장단과 지역 직능단체장, 그리고 한인동포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가진 토론회에서 민승기 회장 측이 제안한 뉴욕 한인회관 재개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최근 거래가 된 인근 빌딩의 가격을 볼 때 뉴욕 한인회관은 $5천만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현재 한인회에서 얘기하는 1,120만 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농담이겠지만은 자기가 사겠다 하는 사람이 많고, 심지어 비공식적인 얘기지만은 5,500만 불에도 관심 있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인들은 뉴욕 한인회관을 지키기 위해 하루빨리 법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뉴욕 한인회관 지키기 운동본부를 발족하기로 했습니다. 토론회 직후 롱아일랜드 한인회 문영철 회장 $10,000 등 $18,700를 모금하고 한인사회 홍보와 변호사 선임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국민 선거의 신고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와 비교해 등록 절차가 많이 간편해졌지만 아직도 등록 인원은 기대에 훨씬 못 미치는 저조한 상황입니다. 정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대 국회의원을 뽑는 재외국민선거 국외부재자 신고와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 마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시작된 신고 신청은 현재 국외부재자가 2,635명, 재외선거인이 2,644명으로 총 5,279명이 등록을 마쳤습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할 지역의 재외선거인을 11만 5천여 명으로 추정할 때 불과 4.6%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는 남은 일주일 동안 등록률을 높이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먼저 선거를 앞둔 마지막 주말을 맞아 선관위 관계자들이 뉴욕 일원 대형 교회를 직접 찾아 등록을 독려하고 가능한 많은 교회에 등록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중에는 뉴욕 일원 지상사 방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포사회도 선거 참여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미주 한인사회가 본국 정부에 재외동포처 신설과 재외국민 2세들의 병역법 개정 등 동포사회 현안 해결을 강조하고 있어 이번 선거 참여가 해외 동포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일들을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우리의 권익을 찾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투표권 행사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남은 일주일여 동안 주변에 혹시 등록하지 않으신 친지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께 꼭 전달하셔가지고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할 수 있는 이번 재외국민 유권자 등록에 모두 다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감을 일주일 남겨둔 유권자 등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에서 간편하게 하실 수 있으며 공관 방문이나 우편 접수도 가능합니다. KBN 뉴스 정세진입니다. 2024년부터는 퀸즈와 브루클린을 잇는 새로운 전차가 운행될 계획입니다. 운행 노선에 저소득층 아파트 일대도 포함되면서 지역 간 불평등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4일 신년 연설에서 퀸즈 아스토리아부터 브루클린 선셋파크까지 16마일을 운행하는 브루클린 퀸즈 커넥터를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사에는 25억 달러가 투입되고 조사와 커뮤니티 리뷰 등을 거쳐 2019년 착공을 시작하고 2024년부터는 운행할 계획입니다. 대중교통과 마찬가지로 메트로카드를 이용해 탑승할 수 있습니다. 속도는 시속 12마일 속도로 그린포인트부터 덤보까지 27분이 소요돼 현재 버스 또는 전철로 운행하는 것보다 빠를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직 정확한 운행 노선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브루클린 다운타운과 네이비야드, 그리고 선셋파크 공업지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운행 노선에 뉴욕시 주택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소득층 아파트 거주자 4만 명을 비롯해 4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며 지역 활성화와 함께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이들에게 대체 이동수단을 제공하는 등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는 서민 아파트와 노인 아파트 증설을 위해서 조닝 건축 규정 변경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난 3일 변경안이 시 도시개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최종 표결은 3월 중 실시됩니다. 서민 노인 아파트 증설을 위해 뉴욕시가 추진 중인 조닝 건축 규정 변경안이 3일 시 도시개발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다수의 커뮤니티 보드에서 부결돼온 서민 노인 아파트 증설이 다시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다음 주 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 계획으로 최종 표결은 3월 중 실시됩니다. 중산층 주택 의무화는 10가구 이상의 아파트를 지을 때 전체 가구의 25%에서 30%는 의무적으로 서민용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 개선 조닝은 저소득층 지역에 아파트를 건설하거나 노인 아파트를 신축할 경우 기존의 주차장 의무 규정을 폐지하고 보다 넓은 거주용 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 상용과 주거용 복합 조닝에 아파트 건물을 지을 경우에는 1층의 지반부터 천장 높이를 5피트까지 높여 점포가 입점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과 주차난 심화 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에 이어 이번에는 뉴저지주에서도 최저임금을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주들이 강력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크리스티 주지사도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4일 빈센트 프리에토 주 하원의장 등 민주당 소속 상하원 의원들은 뉴저지주 법정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의회에 상정했습니다. 현재 뉴저지 최저임금은 시간당 8달러 38센트입니다. 뉴저지 최저임금은 지난 2013년 7달러 25센트에서 8달러 25센트로 1달러 올랐고 매년 소비자 물가지수에 따라 인상폭이 결정됩니다. 하지만 올해는 물가 상승폭이 크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저임금이 동결되면서 저소득층 주민들이 생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습니다. 프리에토 의장은 높은 생활비를 감안할 때 최저임금 인상은 꼭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용주들은 경제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을 것이라며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뉴저지 비즈니스 연합 측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이 특히 소규모 업체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공화당인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해당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래도 뉴욕시의 치안은 여전히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아시안을 상대로 하는 범죄는 매년 늘고 있는데요. 뉴욕의 연방 의원들이 뉴욕시경에 아시안 범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레이스맹 의원 등 뉴욕을 연고로 하는 9명의 연방 하원 의원들은 지난 3일 빌 브랜튼 뉴욕시경국장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뉴욕시 내 아시안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맹 의원 등은 뉴욕시경의 연례 범죄 현황에 따르면 아시안 성범죄 피해자는 2008년 2.1%에서 2014년 5.5%로 3.4%포인트 증가했지만 히스패닉과 백인 범죄율은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아시안들이 범죄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뉴욕 내 아시안 인구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지만 이에 대비한 치안 정책은 미비하다며 뉴욕시경의 최우선 과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뉴욕시경 내 아시안 경관은 6.2%로 시내 아시안 인구 13%와 비교해 절반 수준이라며 아시안 경관 채용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서한에는 그레이스맹 의원과 니디아 벨라퀘즈, 조셉 크라울리, 스티브 이스라엘, 하킴 제프리스,
찰스 랭글 등 9명의 연방 하원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110만 명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컴퓨터 사용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뉴욕시 공립교들의 파트너십 일환으로 뉴욕시 공립학교 재학생 110만 명에게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프로그램이 무상 제공될 계획입니다. 월 사용료가 $99인 이 소프트웨어는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아웃룩, 원노트 등 학습에 필요한 모든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사는 학생들과 교육자들에게 최상의 생산성 솔루션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급해 학업 성취도를 높이고 컴퓨터 사용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멜리사 마크 비베르토 시의장은 이 프로그램을 활용해 학생들은 학교가 끝나고 집에 가서도 배움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이라며 뉴욕시 학생들의 컴퓨터 능력 향상에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학생이나 학부모는 웹사이트 studentoffice.net에 접속해 이름과 생년월일, 이메일 등의 정보를 기입하고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은 한 가정당 각각 5대의 PC와 태블릿, 스마트폰에 설치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 밀집 지역인 팰리세이즈팍의 주민 빈곤율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무려 주민의 16%는 연소득이 연방 빈곤선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영리 단체 북부 뉴저지 유나이티드 웨이가 최근 발표한 북부 뉴저지 타운의 빈곤 보고서 앨리스에 따르면 팰리세이즈팍의 주민 16%는 연방 빈곤선 미만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팰리세이즈팍에서 지난 2014년 연소득이 4인 가족 기준 연방 빈곤선인 $22,811 미만인 주민의 비율은 전체의 16%에 달했습니다. 뉴저지 전체 평균인 11%보다 높았고 주요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서도 가장 높았습니다. 또 주민의 절반에 가까운 약 48%는 기초생활에 필요한 연간 최저 생계비 $61,200 미만인 것으로 조사돼 역시 인근 한인 밀집 지역 가운데 최고 비율을 나타냈습니다. 포트리의 경우 연방 빈곤선 미만의 주민은 전체의 12%, 최저 생계비 미만은 39%로 펠팍보다는 다소 낮았지만 역시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높았습니다. 레오니아는 연방 빈곤선 미만 10%, 최저 생계비 미만 41%였고 리츠필드는 연방 빈곤선 미만 7%, 최저 생계비 미만 44%를 기록했습니다. 오는 일요일에는 전 세계에서 10억 명가량의 사람들이 시청한다는 슈퍼볼 게임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스포츠 이벤트인 만큼 음주도 빼놓을 수 없겠죠. 사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도 대폭 강화될 예정입니다. 뉴욕주 경찰은 슈퍼볼 주말이 시작되는 6일부터 8일 밤 늦게까지 뉴욕주 전역 도로 곳곳에 음주운전 체크포인트가 설치되고 음주운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뉴욕시의 경우 경관 및 순찰차를 대폭 증원하고 음주운전자들이 빠져나갈 수 없도록 거미줄 단속을 펼친다는 계획입니다. 롱아일랜드 나소 카운티와 서프 카운티 경찰도 주말 내내 특별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뉴저지주 버겐 카운티 경찰도 이 기간 고속도로 출구 등을 포함한 모든 국도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합니다. 각종 사고 예방을 위해 곳곳에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자 색출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잠시 후 KBN 뉴스가 계속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 사회 소식입니다. 아시안의 최대의 명절인 설날을 맞아 주류 커뮤니티에서도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도 오는 14일까지 아시안들을 위한 설날 맞이 기념 행사를 개최 중입니다. 김지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국과 중국, 베트남 등 아시안 국가의 최대 명절인 설날이 4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유니버셜 스튜디오 할리우드에서도 설맞이 기념 행사가 한창입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이하는 루나 뉴 이어 설날 맞이 행사는 오는 14일까지 유니버셜 스튜디오 이벤트관에서 펼쳐집니다. 설날 분위기의 장식부터 12간지 동물과 해당 연도를 알려주는 깃발도 눈에 띕니다.
As a global entertainment destination, Universal Studios Hollywood values cultural diversity. So for the Lunar New Year, we have a Year of the Monkey celebration. 특히 올해 원숭이 해를 맞아 이곳에서는 만화 호기심 많은 조지의 원숭이 캐릭터도 만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재롱을 부리는 원숭이와 함께 한바탕 웃기도 하고 기념사진도 촬영합니다. 소원을 이뤄주는 행운의 벚꽃나무도 관광객들의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새해에 간절한 소망을 가득 담아 카드에 적고 소망이 이뤄지길 기도하며 나무에 걸어봅니다. 행사장 한켠에는 한국과 베트남, 중국 퓨전 스낵을 맛볼 수 있는 푸드트럭도 마련됐습니다. 한국 스낵의 대표로는 김치 핫도그가 판매됩니다. 이번 행사의 하이라이트는 영화 트랜스포머의 3D 라이드. 반짝 이벤트로 하루에 5번 중국어를 말하는 메가트론과 기념사진을 찍는 시간도 주어집니다. I just realized there's the Luna going on, so it feels like it looks good and I feel happy about it. It's nice. I love it here because it's so cool and it's the happiest place on earth. And it has a lot of fun rides and a lot of Transformers and Minions and SpongeBob and everybody. 주류 사회에서도 관심을 갖는 아시안 아메리칸의 최대 명절 설날. 설날 기념 이벤트라는 이름에 걸맞는 행사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한인 커뮤니티를 비롯한 아시안 아메리칸 커뮤니티의 관심과 참여가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TVK 뉴스 김지은입니다. 월드리포트입니다. 며칠 전까지 한국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북발 한파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그 외 전 세계 곳곳에도 한파와 폭설이 몰아쳤는데요. 마음까지 움츠러들게 했던 추위도 재미와 웃음으로 승화시킨 사람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눈이 수북히 쌓인 거리에 취재를 나간 기자. 갑자기 컵 안에 눈을 담더니 콜라를 들이붓습니다. You got a Coca-Cola Slurpee? I hope good stuff. 눈으로 만든 슬러시를 벌컥 들이마시는 모습에 스튜디오는 웃음바다가 됩니다. 매서운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기자의 장난기는 멈출 줄 모릅니다. 이번엔 아예 눈밭에 드러누워 어린아이처럼 팔다리를 휘젓습니다. See, I knew you could have fun in the snow, John. 생방송 중인 기자 뒤에 윗옷을 벗은 남성이 태연히 걸어옵니다. Dude, aren't you cold? No, man, I'm from Wisconsin. 한파 소식을 전하는 가운데 튀어나온 뜻하지 않은 광경에 앵커는 웃음을 참지 못합니다. 기록적인 폭설로 도로가 마비된 뉴욕 맨해튼은 어른들의 놀이터가 됐습니다. 자동차에 연결한 줄을 잡고 스노보드와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 급기야 경찰차까지 따라붙었는데 뜻밖의 말을 전합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맨해튼 도로를 스키장으로 만든 이들의 대범함이 경찰도 부러웠던 모양입니다. 수영복에 수경과 수모까지 착용한 여성이 다이빙 자세를 취하더니 수북히 쌓인 눈밭에 풍덩 뛰어듭니다. 이른바 눈 다이빙을 선보인 건데 눈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눈 속에 뛰어든 여성의 발끝만 겨우 보입니다. 또 다른 남성 둘은 마치 수영 선수가 경기를 벌이듯 눈 속에 뛰어들어 수영 경주까지 벌입니다. 기온이 영하 48도까지 내려간 중국 북부지방에는 수십 년 만에 최악의 한파가 닥쳤습니다. 그러자 기록적인 한파가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는 추위 실험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한 방송기자가 뜨거운 물에 담근 수건을 들어올리자 금세 빳빳하게 굳어버립니다. 바닥에 물을 붓자 순식간에 빙판으로 변하고 꽁꽁 언 배는 망치 대신 못을 박을 만큼 단단합니다. 특히 펄펄 끓는 뜨거운 물을 공중에 뿌리는 실험은 유행처럼 번졌습니다. 한파와 폭설에 움츠리기는커녕 저마다 이색적인 방법으로 추위와 당당히 맞서는 사람들.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는 말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전 세계 재외동포들의 각종 고충과 민원 업무를 온라인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재외동포 신문고가 개설됐습니다. 동포 전문 포털 사이트 코리안넷에 마련된 신문고는 병무와 국세, 국적, 건강보험과 영사 업무 등 5대 민원 서비스를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된 민원은 정부기관 및 주요 공공기관과 연결돼 한 번에 처리됩니다. 재외동포재단 조규영 이사장은 재외동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 개선과 정책 마련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해 아칸소주의 리를락으로 향하던 도널드 트럼프의 전용기가 지난 3일 오후 4시 40분쯤 엔진 이상으로 비상 착륙했습니다. 트럼프는 전세기를 이용해 목적지에 도착했지만 1시간 30분가량 늦었습니다. 트럼프는 만여 명의 유권자들에게 늦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미국 연방항공청은 전용기 고장과 관련한 사항을 조사 중입니다. 최근 뉴욕시 전철에서 묻지마 칼부림 사건에 이어 묻지마 주사바늘 공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 오후 6시 50분쯤 맨하탄 타임스퀘어역에서 한 괴한은 귀가 중이던 37세 여성의 오른쪽 어깨에 주사바늘을 찌르고 달아났습니다. 이 여성은 어깨가 크게 부어올라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묻지마 칼부림은 뉴욕시에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포인트 증가했습니다. 뉴욕시 거리 정화 개선 프로그램 클린 뉴욕이 실시됩니다. 뉴욕시는 2017년까지 430만 달러를 투입하고 주말과 공휴일에도 쓰레기 수거를 실시합니다. 이 밖에도 대대적으로 그래피티를 제거하고 상업용 건물과 인도의 물청소, 고속도로 주변에 쌓인 쓰레기도 주기적으로 치울 예정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클린 뉴욕 프로그램이 뉴요커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0도, 섭씨 5도, 밤 최저 기온은 27도, 섭씨 영하 3도로 예상됩니다. 일요일도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월요일은 가끔 눈이 오는 곳이 있겠고 춥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